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설마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역사적인 것 같은데요. 자,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 지금부터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MBC 통일방송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현경 북한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잘 지내셨죠? 예상하셨어요? 저는 설마 했는데 솔직히. 사실 소문은 있었고요. 또 있었어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틈날 때마다 시도하던 일이고. 그래서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그럴 의지가 있고 이런 구상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실제로 결단하고 실행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네, 네. 결단도 실행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타이밍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나왔을 때는 이거 되겠어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오후쯤 돼서도 이게 사실상 결정이 돼서도 반신반의였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3자의 만남과 회동이 이런 식으로 될지 네. 그리고 양자 간의 북미 양자 간의 회동도 이렇게 장시간 진행될 수 있을지는 제 생각엔 정상들도 그 바로 직전까지 그러게요. 확신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 아침에 그 트윗 올렸다는 소식 듣고 또 에드벌룬 띄우고 좀 이따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상당히 진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만남의 성격을 회동이라고 봐야 됩니까? 회담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게요. 다자회담에서 보시면 15분짜리 회담도 있고 30분짜리 회담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제 여러 가지 형식을 보면은 뭐 2분간의 뭐 잠깐의 인사가 될 것이다. 악수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say hello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회담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53분이 소요가 됐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단독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1시간 안 되는 회담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 보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 네. 여기서는 사전 환담과 회담이 이어졌다. 또 북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전 환담이라 그러면은 그냥 뭐 공개 카메라가 있을 때에 만나서 잠깐 인사말을 나누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카메라가 다 나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보통 공식적인 회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북한에서는 회담이라고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회담이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솔직히 그 전에 물밑 조율이 좀 있었는데 다만 나타나는 모습만 전격적이었는 건지 김연경 기자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딱 어제 만남만 놓고 보면은 그제 결정되고 실행시킨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죠. 사정 과정. 예, 그 과정이 이제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 과정이라는 게 이 구상이 이 만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네.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온 김에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무 과정이 없었는데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좀 놓고 보면 이번 일만 놓고 보면은 네. 아마 우리 정부 쪽에서 이런 구상이 있었고 이제 과거부터 이번 그 방한이 결정되면서부터 혹시라도 하는 의중을 떠보는 그런 과정은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북한과 미국이 어떤 형식이 되든 정상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친서를 통한 그런 메시지 전달은 됐었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덜컥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하자라고 그 제안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G20 그 정상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트럼프가 트윗에 올렸고 네. 그날 문재인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자기 트윗 봤냐고 엄지척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디어를 문재인 대통령이 준 거 아니냐. 바로 그건데요. 네. 이제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물에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도상 연습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어제 네. 같은 경우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주최국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집요했어요.
작년으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물론 재작년에 물밑 과정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작년에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부터 네네. 어떻게든 북미를 불러 모아서 앉히겠다. 고비고비 있을 때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런 구상들이 있었고 그걸 실행에 옮겼는데 맞아요. 예, 작년 그 평창올림픽 개막식 당시에 펜스 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그때 어떤 사전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성과가 있으면 그 만남을 공개를 하고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그 만남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비밀 회동을 청와대에서 만나도록 사실 주선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성사는 안 됐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그래요. 왔지만 예. 그 전날에 어떻게 보면 대북 적대적인 그 어떤 북한을 무시하는 태도들을 보였고 김여정, 김영남 특사 일행이 이 상태로라면은 만나도 이제 좀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북한이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그 시도들이 고비고비마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작년 그 4월 27일 정상회담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상과 이것은 진짜 스펙타클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했고 그 이후에도 싱가포르 회담이 되기 전에 장소를 판문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고 DMZ에 대한 DMZ 방문을 이번에도 강력히 권유를 했었고 DMZ에서 한 발자국 더 가게 계속 아마 권유를 했지만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참모들이 반대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겠죠. 어쩌면은 판문점이 됐든 화살머리가 고지가 됐든 그 올리 초소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끔 그동안 좀 권유하고 시도한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만 그 관련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각종 보도 이제 조각조각 나오고 있는 걸 그러니까 맞춰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올리고 최선희 부상이 공식 제안이 없었다라고 그렇죠. 입장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긴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건데 지금 보도를 종합을 하면 유엔사에 그 대북 직통 전화가 설치됐는데 여기서 이제 전화 접촉이 이루어지고 이게 진척이 되면서 심야에 스티븐 비건이 판문점으로 가서 극비 만남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종합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상식적인 궁금증이 우리의 대북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북한 입장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도 타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의 대북 라인도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대북 라인이라는 게 공개된 공식 라인이 있고요. 비공개된 공식 라인이 있어요. 아마도 후자 쪽 아닐까요? 그 후자 쪽은 움직이는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는데 정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근데 그게 드러나면 그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드러나지 않은 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아무튼 잘된 일입니다. 뭐 과정을 떠나서 상당히 좀 잘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동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부터 어떤 필요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민주국가의 대통령입니다.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이고 재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과가 나올 만한 이 일에는 올인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시한을 연말까지로 제시를 했고 연말이 넘어가면은 그야말로 2017년 이전으로 회귀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핵 포기를 통한 경제 발전 구상이 아니라 핵을 보유한 채 최소한의 생존을 하는 그렇다면 이제 도발은 필수적이 되는 거겠죠. 그 기로에 있으니 미국이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상황 관리, 더 나아간다면은 어떤 핵 문제에 있어서의 진전 또는 해결, 이런 것들을 택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내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국내 정치적인 문제, 어떤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뭔가가 이제 성과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긴 힘들고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여기까지 비무장지대까지 오기가 힘든 과정인데 온 김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동물적 어떤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는 진짜 엄청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 CNN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트럼프 대통령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앙숙지간인데 맞아요. CNN도 이번에는 굉장히 큰 평가를 했어요. 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감각은 확실히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에 호평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걸 덜컥 받은 이유가 뭘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 가장 큰 그 고민이 북한의 이제 3대에 걸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이 민주사회에서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건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책은 변화합니다. 그 타이밍을 늘 놓쳐왔던 겁니다. 그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그 비슷한 시기에 정권 초기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것 네. 때문에 이 작년에 큰 진전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다시 트럼프 문재인이라고 하는 조합 파트너를 만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겁니다.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요. 과거 그 아버지와 다른 것이 뭐냐면은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그렇죠. 다릅니다. 그렇죠. 임기가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그야말로 그냥 생존하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에는 너무 젊은 지도자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고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승부수를 던질 때다. 네.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제 그 회담, 그냥 회담이라고 표현을 네. 하죠. 이 회담의 이제 성과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8260님이 문자 주셨는데 이게 아마 좀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 하나요? 얻은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 이 현실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요. 네. 비핵화라는 말 세 글자지만 이 비핵화의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서 비핵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건 이제 작년 6월에 끝난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북한에서는 그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 과정으로 들어가고 언제라도 탈선할 수 있고 지난 20몇 년 동안에 그 30년 가까이 북한은 수시로 탈선을 해왔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의 성과는 뭐냐면은 탈선하지 않고 대화의 트랙에 다시 올라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그때 고비고비마다 양 정상의 신뢰로 이게 삼국 정상의 신뢰로 이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다. 지렛대가 다시 확보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탈선하면은 뭐 다시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MBC 통일방송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현경 북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